안녕하십니까. 투자 대상으로 가장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한인뿐만 아니라 다른 에트닉 그룹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람이 꼭 필요로 하는 의식주 중에 하나이고 역사적으로 꾸준히 상승을 보여온 것과 그리고 이제 또 눈에 보이는 투자이고 또 일반적으로 투자 물건에 대한 이해도도 비교적 높은 편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우리가 챙겨야 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투자 대상 선정, 투자 시기, 투자 방법, 캐시플로우에 대한 이해와 같이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투자에는 이런 것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동산 관련 세금과 이를 이용한 투자 이익의 극대화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 논리를 잘 이해하시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투자자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 중에 투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7개로 나누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가볍게 출발하겠습니다. 부동산의 첫걸음은 내 집이죠. 내가 사는 집에 대한 투자는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고 또 부동산 투자 중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투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2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가장 큰 세금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세법은 내가 거주하는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게 되면 싱글의 경우는 25만 달러까지, 부부일 경우에는 50만 달러까지의 주택 처분 이익에 대한 세금이 면세입니다. 이것은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고요. 따라서 리모델링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주택을 구입해서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투자한다면 세금 부담 없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은 내가 거주해야 되고 거주하는 동안 공사를 해야 한다는 불편함, 그리고 이사를 자주 해야 한다는 불편함을 감수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죠. 돈도 벌고 세금도 피할 수 있다면 고려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투자는 1년 이상 보유한 이후에 매각하는 것이 세법상 유리합니다. 제가 주식 투자에 대한 세금을 정리해 드리면서 롱텀 투자와 숏텀 투자에 대한 세율의 차이를 설명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1년 이상 투자하는 것을 롱텀으로 분류하고 이 롱텀 투자에 대한 현행 세율은 최고 20%입니다. 그렇지만 1년 이하 투자한 숏텀 투자 이익에 대한 현행 세율은 일반 소득 세율과 마찬가지로 최고 37%가 적용됩니다. 이 세율의 차이가 무려 17%나 됩니다. 그리고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율 인상이 확정되면 소득의 크기에 따라서 이 차이는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투자할 경우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구입 후 바로 매각하는 플립을 하시더라도 이 세율 차이를 고려해서 가능하면 1년 이상 소유한 후 매각하는 것에 세금상 유리하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많이 알고 계시는 1031 익스체인지입니다. 아시다시피 1031 익스체인지는 내가 매각한 부동산 가격과 비교해서 매각한 부동산 가격과 같거나 또는 더 큰 가격의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면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금을 해당 부동산이 처분될 때까지 연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제한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처분한 부동산의 에스크로가 끝난 날로부터 45일 내에 새로 구입할 부동산을 정해야 하고 180일 내에 에스크로가 끝나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적절한 부동산이 없는데도 서둘러 부적절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실수는 피하시는 것이 좋겠죠. 왜냐하면 이 1031 익스체인지는 면세 규정이 아니고 세금 납부를 연기해 주는 것인데 만약 부동산을 잘못 구입해서 손실을 보게 된다면 세금은 세금대로 납부해야 하고 부동산 손실까지 입게 되는 설상가상의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031 1031 익스체인지를 계획하신다면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기 전부터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는 인스톨먼트 세일, 즉 분할 매각입니다. 부동산을 매각한 후 세금 납부가 부담이 된다면 매각 대금을 분할로 받는 방법을 통해서 이 부담을 덜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두 가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매각 대금에 대한 이자 수입과 다른 하나는 세금은 분할 납부 기간 동안 나누어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할 매각의 경우에는 분할해서 받는 할부금 금액이 전체 금액보다 작기 때문에 분할 납부금에 포함되어 있는 이익 부분도 낮아지기 때문에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이점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각 후 매각한 대금으로 특별한 투자 계획이 없으시다면 이런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금 혜택입니다. 부동산 투자의 대표적인 세금 혜택으로 꼽히는 이 감가상각비는 영어로는 디프리시에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디프리시에이션을 대표적인 세금 혜택으로 꼽는 이유는 현금의 지출이 없이 비용으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구입하게 되면 건물은 토지 가격과 건물 가격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세법에서는 이 중에서 건물 가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하락한다고 보고 그만큼 상각화, 즉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건물 시세가 오르는 것과는 상관없이 건물이 낡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춘 셈인 것이죠. 그렇지만 조삼모사이긴 합니다. 즉 먼저 세금 혜택을 보지만 나중에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면 그동안 세금 혜택을 보았던 모든 디프리시에이션 금액을 소득에 포함해서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당연히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었을수록 그 금액은 커지고 이에 따른 세금 부담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래도 이 디프리시에이션을 대표적인 절세로 인정하는 이유는 절세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세금 납부의 연기이기 때문입니다. 디프리시에이션을 통해서 돈의 지출 없이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그만큼 당장 납부해야 할 세금을 뒤로 미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략한 세금을 다른 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는 가장 매력 있는 세법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결국은 세금 금액만큼 정부로부터 무이자 대출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코스트 세그리게이션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원가의 구분 또는 원가의 분리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앞서 설명드렸던 디프리시에이션과 연결된 절세 방법입니다. 디프리시에이션은 돈의 지출 없이 비용으로 처리되어서 임대소득에서 공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금액이 크면 클수록 세금 혜택은 더 커지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면 토지와 건물로 구분이 되고 토지를 제외한 건물에 대한 디프리시에이션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프리시에이션을 계산할 때 건물로 분류되는 부분 중에 성격에 따라서 디프리시에이션 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성격이라는 것은 건물은 그냥 하나로 된 것이 같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구조물과 설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구조물들을 구분하는 작업을 하게 되면 작게는 5년부터 많게는 27.5년 또는 39.5년 동안 나누어 비용 처리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이 디프리시에이션 할 수 있는 기간이 긴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짧은 것이 좋을까요? 네, 이 디프리시에이션 기간이 길수록 매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작아지고 짧을수록 매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코스트 세그리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디프리시에이션 대상이 되는 건물을 각 항목별로 분리하는 작업을 통해서 디프리시에이션 기간이 짧은 항목을 늘려보자는 겁니다. 결국은 좀 더 빨리 그리고 큰 금액의 디프리시에이션 비용을 처리해서 세금 혜택을 좀 더 미리 받아보자는 방법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프리시에이션은 정부로부터 무이자 대출을 받은 것처럼 이해할 수 있다면 무이자 대출을 좀 더 많이 미리 받자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업은 두 가지를 고려한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내가 이 부동산을 얼마나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을 것인가와 이 작업을 위한 비용입니다. 왜냐하면 디프리시에이션은 면세가 아니라 일종의 세금 납부의 연기이기 때문인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로 부동산에 투자해서 벌은 돈에 대한 세금을 피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는 질문이 적지 않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동산 투자해서 벌은 돈, 세금 내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세금 납부를 일정 기간 동안 연기하는 방법과 영원히 납부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세금 납부를 연기하는 방법으로는 디프리시에이션을 통하는 방법이 있고, 부동산을 매각해서 생긴 이익에 대해서 1031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세금 납부를 다시 연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을 오퍼튜니티 존으로 투자해서 세금 납부를 연기하고, 이 오퍼튜니티 존에 투자한 이후에 생기는 모든 투자 이익은 평생 동안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길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부동산 투자에서 생긴 이익을 영원히 납부하지 않는 방법은 부동산을 끝까지 매각하지 않고 상속 재산에 포함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속받는 사람은 상속받은 재산의 시가로 원가를 조정하게 되어서 실제로 상속해 주신 분이 평생 벌은 부동산 이익에 대한 세금은 상속자나 상속을 받는 사람이나 모두 부동산 투자에서 생긴 이익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숫자로 설명을 드리면 디프리시에이션이나 여러 가지 비용 같은 것은 생략하고 간단한 예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50만 달러에 구입한 부동산을 30년 가지고 있어서 현재 시가가 500만 달러라고 하면 450만 달러의 이익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매각하게 되면 이 450만 달러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상속재산으로 포함해서 상속해 주게 되면 상속을 받은 사람은 이 부동산의 원가를 500만 달러로 계산하게 됩니다. 상속받은 사람이 그 위에 550만 달러에 매각을 했다면 50만 달러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면 됩니다. 결국 상속자가 쌓아놓은 450만 달러의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부동산 투자 이익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의 크기에 따라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은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을 폐지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만약에 이 법이 개정이 된다면 이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법 개정의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현행 세법으로는 가능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잘 이해하셨다면 이런 세법을 적극 활용해서 세금 납부를 연기하면서 계속 투자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금 납부해야 할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렌트를 주고 해당 부동산에 쌓이는 에퀴티를 이용한 에퀴티 론을 해서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몰게지와 인터레스트는 렌트 인컴으로 페이해 나갈 수가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나의 에퀴티는 늘어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런 방법을 되풀이하게 되면 세금 납부를 피하고 그 세금까지 포함해서 나의 재산은 계속 증식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부동산이 꾸준히 상승하고 특별한 변수가 없다는 전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세금을 피하고 그 세금으로 나의 에퀴티를 늘려나가는 방법으로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많이 이용되는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 중에서 세법을 최대한으로 활용한 부동산 투자 이익 극대화 방법을 이해해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정리해드린 이 내용이 부동산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또는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